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피해자학 강의를 맡게 된 차훈진입니다. 네, 자, 이제 피해자학이라는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 피해자학에서 피해자학 및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학 이론이 주로 가해자에 이제 초점을 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피해자학은 범죄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책임,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학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범죄학 개론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학 개론을 수강을 안 했다고 해서 못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범죄학 이론이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범죄학 그 관련된 이론을 좀 숙지를 하고 나서 수강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강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관련 주요 개념이나 원리, 이론 같은 것 등을 이제 잘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주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관련된 이론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울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위주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기존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범죄자 위주의 관점에서 그 분석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점 전환을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 책이 작년에 이제 새로 판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2018년 판이 있었는데 2018년 판에 이어서 2025년 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성우 교수님 이외에 노성우, 권창국, 김현수, 박종순 공저해서 피해자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 교재로 이제 피해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PPT 자료 이거에다가 제 개인적인 연구 논문 자료를 이제 같이 해서 PPT 자료를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실에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제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자료를 같이 해서 이제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평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출석 같은 경우에는 30%.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조금 평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학 및 피해자의 정의 관련된 이제 피해자 개요로 가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보시면 일찍 이제 되게 유명한 범죄학자가 있어요. 에드윈 서들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24년에 크리미널러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건 그냥 뭐 참고 삼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Crime of Victims라는 장을 썼어요. 여기서 범죄 피해자라는 장을 통해서 범죄학의 영역에서 범죄 피해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피해자의 유형, 범죄 피해 원인, 그리고 범죄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1937년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멘델손이라는 학자,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멘델손이라는 이런 학자가 피해자학, 빅티멀러지, 우리 피해자학을 이제 영어로 빅티멀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1937년에 이 사람이 창시했어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빅티멀러지라는 용어가 이제 워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입력이 안 됐었거든요. 틀린 단어라고 나오고. 근데 지금은 빅티멀러지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갖고 빅티멀러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용어를 창시를 해서 피해자학 역사의 장을 연 바가 있고, 살인 범죄 피해자를 연구했던 한스 폰 헨티라는 학자가 이제 1948년에 The Criminal and His Victim이라는 그 범죄자와 그 피해자라는 저서에서 범죄 피해자의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학 연구를 본격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활발한 시민운동에 기반해서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피해자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된 바가 있고요. 1970년대에는 유럽 각국에서도 범죄 보상, 피해자 보상 제도 등이 갖춰짐에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피해자학 학문 발전의 원동력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피해자학 관련된 그 내용들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피해자학이 소개가 되었지만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는 굉장히 좀 그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한국 피해자학회가 설립된 이후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1987년에 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게 제정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학문적 관심보다도 법 제도적 접근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학의 연구 역시 법학 내지 규범학적 접근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피해자 관련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교재 학문적 발전이라든지 교재가 굉장히 드물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게 좀 최근의 경향이고요. 예, 그래서 좀 그나마 최근에 좀 연구가 좀 활성화가 되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대상, 범죄 원인을 범죄자에서 찾기보다는 그 피해자의 특성에서 찾으려는 시도고요.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피해자 동정론과 피해자 책임론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학의 그 등장 배경은 피해자 책임론, 아까 왜 헨티와 그 멘델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책임론에서부터 먼저 피해자에게 이제 그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피해자 책임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피해자 동정론으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혹은 지원, 보상론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됐고요. 지금에 와서는 범죄 피해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시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좀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시면은 피해자 학의 정의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해자 학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피해자와 범죄자, 피해자와 형사사법 시스템, 매스미디어와 경제, 사회운동 등과의 상관성 등을 통해서 피해자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우리는 일단 피해자 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에 의해서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피해자 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멘델소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되다가 1956년 신생물 정신의학 사회과학 피해자학, 그래서 A New Branch of Biopsycho Social Science,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Victimology. 예,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원래는 없었던 용어인데, victim이라는 용어는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logy, 이렇게 끝에 어미가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이제 러지로 끝나는 게 학문에다가 붙이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victimology, 피해자 학, 네, 학 이렇게 그 말을 만든 거예요.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ictimology, 여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학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피해자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피해자화와 관련된 사회 현상 및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등을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피해자화를 유발하는 사건, 피해자의 경험,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회의 사후적 반응과 활동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해자학은 피해자화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자, 피해자의 취약성, 범죄 피해 사건과 피해자 등에 대한 영향과 회복, 타인의 반응, 피해자 지원 조직 및 문화 등에 관한 연구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학적으로 피해자학은 피해자 빅팀과 무슨 학, 러지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피해자라는 단어, 빅팀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종교의식에서 희생되는 사람 또는 동물을 의미하는 라틴어 빅티마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학문, 러지는 신성한 지혜, 논리, 학설, 이론 또는 과학과 관련 있는 연설, 논쟁, 논리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파생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해자학, 빅티멀러지라는 단어는 모든 피해자 가운데서 특히 범죄 피해자, 우리 피해자가 다양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범죄 피해자를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학문 분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측면이 포함이 되는데요. 피해자의 행동 성향이라든지 피해자화 과정, 그 이후에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률, 정책, 심리학적 개입 및 프로그램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 등이 그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학이라니
이제 피해자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학은 이제 피해자화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외부 영향보다는 피해자 자체에 보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피해자 경구의 정수는 피해자의 지위, 상태, 처지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제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정치인, 그 다음에 뭐 의사, 간호사,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경찰, 판사, 사회활동가들의 참여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학제 간 협력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것도 봐요. 왜 특정 일부 개인 혹은 가정 혹은 집단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자체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피해자화가 자주 되는 사람, 자주 되는 집단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위험을 감소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연령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위험을 감소하는 전략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및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피해자가 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재반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대상은 범죄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도 다양한 뭐 자연재해 피해자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회학, 심리학, 법학, 생물학 또는 의학 등 인적 과학을 망라하는 학제적 관점에서 피해자화 원인과 피해자 특성, 피해자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갖다가 우리는 피해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자학의 의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샤퍼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회복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가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샤퍼라는 학자가요, 이게 서구 기준이죠. 서구의 형사사법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기적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황금시대, 그래서 중세 이전입니다. 피해자의 황금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직 국가사법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로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직 상호 대립적 시각에서 직접 연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직접 사법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나 그 일족이 범죄자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복을 직접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이걸 탈리오 룰이라고 그래갖고 탈리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갖다가 동해보복 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동해보복 사상. 받은 대로 그대로 되갚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근거를 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물적 또는 인적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복과 배상을 통해서 범죄의 해악성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 생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 내의 무질서와 범죄는 억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나 배려라는 사고나 제도적 기초가 없고요. 피해자에 대한 사적 구제가 강조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주도적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를 갖다가 제1기 피해자의 황금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기를 갖다가 피해자의 쇠퇴기, 중세에서 근대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진 시기로서 현대적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벌권과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신분제 사회의 정점인 국왕이나 귀족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국가에게 귀속이 되고요.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인정되었던 배상금의 청구와 같은 피해 회복권 같은 것들이 지배계급이 대표하는 국가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는 실질적으로 지배계급에 의한 통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범죄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소출을 받고 피해자의 존재는 형사사법의 영역으로부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는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유럽 기준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과 절대 왕정 붕괴 이후에 등장한 근대 시민 국가에서도 형사사법 제도에 내재된 위 구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없게 되고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신분제적 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계약 및 이익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절이 되면서 범죄는 통치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닌 사회 구조나 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개별화된 처우로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입증 도구로만 기능할 뿐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에 의한 처리에 의존하는 지위로 고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제2기 피해자의 쇠퇴기 및 중세, 근대 시기. 그래서 피해자의 지위가 이제 가장 낮았던 시기가 바로 제2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3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3기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가 이제 피해자의 부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 탈피를 해서 피해자에게로 이제 관심이 전환되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사법의 도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유책성 개념에 도입이 돼서 피해자의 전락이나 그 경솔함에 보다 주목을 하게 돼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은 도외시가 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피해자 보상제도, 잠재적 피해자 조사의 실시, 그 다음에 피해자 관련 국제학회가 이제 점점 발족하게 되고요.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의 제정이 되게 되고 피해자 인권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향상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권리 주체로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가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다루는 이제 대중매체,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 경비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제 모든 권리를 갖다가 옹호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의 활성화 등의 변화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정신적 지원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취급이 실현되는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제3기 피해자의 부활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